안녕하십니까. 명상 차를 논하다. 차 명상 체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일미를 깨닫는 일각다실 차 명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요게 스토리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 명상차를 논하다 저 책에는 일각다실 명상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명상의 출발, 방향, 목적지, 도달하는 방법. 우리는 거기에 이제 직관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추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전번에는 이제 상상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스토리.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 그 핵심은 불사, 죽지 않음의 일미, 일미 불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스토리 안에는 이제 이 출발과 방향과 목적지, 도달한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살표가 돼 있죠, 전부 다. 예. 이 도달한 방법에서 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 이제 단계가 이제 경환, 공화 네 단계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안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오늘 조금 하면서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각다실차 명상의 제일 마지막 깨달음의 방, 깨방이라 하죠. 깨방에서 해원결 다선의 차 명상, 원결을 푸는 차 명상이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은 연민다선의 차 명상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일각다실 명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각이라고 하는 건 일미를 깨닫는 일각이에요.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왜 하나의 깨달음일까? 그 스토리를 우리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다실에서 출발해서 오온이라는 다시로 출발해서 마지막 깨달음의 다시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보니까 처음 출발했던 것과 끝이 같은 다실이었습니다. 그래 같은 일미였던 거고, 그 일미를 깨닫는 하나의 일각, 하나의 깨달음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마음의 고요함, 선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결국 마음의 본성이 바로 생로병사가 없는 그 불사의 일미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결국 마음의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는 마음이 밖으로 투영되어서 나타난 세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다 하는 것은 자기를 비롯해서 온 우주를 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식하는 마음, 알미입니다. 자, 제가 이게 이제 여기에 차를 이제 한 잔 마시는 속에서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차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마시면서 차 맛이 어떻다 이 얘기를 하지만, 이걸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차 맛은 혀가 있어야 되고 차 물이 만나야 되죠. 그럼 미각 의식이 일어나고요. 차 물과 혀와 미각 의식이 삼자가 만나면 차 맛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어떤 맛이다 하고 인식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은 여러분 독립되어 있는 독립체가 아니에요. 마음은 그냥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주관과 객관이 탁 만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마음은
본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이런 마음은. 그래서 본래적인 존재가 아닌 것을 다른 말로 공이라고 합니다. 공. 그 마음의 본성이 뭐냐는 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본래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는 이 공은 그 공 자체는 본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마음이 일어나는 게 혀가 있어야 되고 찬물이 있어야 되고 미각 의식의 삼자가 만나고 그다음 맛이 생기고 맛을 인식하는 마음이 그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연결돼서 일어나는 것을 연생이라고 합니다. 연생. 자, 연생이죠. 예. 연속적으로 이제 일어난 연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를 세속의 진리로 보는 겁니다. 속죄로 보는 겁니다. 제하는 말은 진리란 뜻이에요. 이 우리가 말을 붙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 이 속죄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 설명했던 차 맛이라는 것이 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차 물이 있어야 되고요. 미각 의식이 있어야죠. 이 삼자가 만났을 때 차 맛이 일어나는데 차 맛을 일어나는 게 또 마음이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연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이제 본래적인 존재가 아니다. 본래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속죄라고 얘기해요. 본래적인 존재가 아닌 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마음의 본성이 뭐냐? 바로 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공은 뭐냐 하면은 본래적인 겁니다. 본래적인 존재죠. 왜? 공은 안과 밖에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아름답고 추함이 없어요. 이 마음은 이 물질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같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이 아는 알면 진실식지라는 말을 써요. 쉽게 말해서 안다는 게 내가 희미하게 알든 명료하게 알든 술을 마시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알든 치매가 걸려가지고 부모 형제 알아보지 못하면서 사물을 인식하든 안다 하는 것은 진실한 겁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게 이제 바로 본래적인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게 본래적이라 하는 것은 진재를 얘기합니다. 진재와 속재라 하는 거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예요.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일미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일미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요걸 본래적인 것, 요거는 이제 참 진짜, 요건 이제 제자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말과 생각을 떠난 것이죠. 진재는 진재와 속재가 같이 있어요. 항상 현상적인 것과 내재한 실체가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이렇게 연생할 때는 속재인데 본질의 마음의 본성이 비어 있는 이거는 진재라는 거죠. 그건 같은 마음이에요. 그 요걸 이제 다 합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일미락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왜 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토리 궁극에는 바로 불사의 일미를 깨닫는 데 있다. 이거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공안에 대한 얘기를 하죠. 공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공안도 스토리라는 겁니다. 1700 공안이 있어요. 그 안에 다 스토리가 있어요. 공안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안건을 얘기합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안건을 공안이라 그래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뭘까 이거죠. 그런데 그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차명상과 관계되는 이 공안에 대한 게 유명한 게 있죠. 조주선사의 끽다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조주원에 어느 스님이 찾아왔을 때 조주선사께서 물읍니다. 이 중 한 번 온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차를 한 잔 마시고 가게 끽다그예요. 또 어느 스님이 왔을 때 자네에게 온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처음 왔습니다. 그래 너도 차를 한 잔 마시고 가게. 그래 이제 원주 스님 듣다 이상하거든요. 처음 방문하는 분이나 두 번째 방문하는 분이나 다 차를 한 잔 마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원주 스님 물었어요. 물으니까 조주 스님 웃으시면서 그래 자네도 차를 한 잔 마시고 가게. 끽다그예요. 이 문답 속에 존재의 근원을 꿰뚫는 안건이 있는 거죠. 그게 공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내용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 스토리의 핵심이 화두라는 말을 씁니다. 화두, 요 있죠. 예, 이 공안의 이제 이 핵심이 화두라는 말이 있어요. 1700 공안이 있어요. 핵심은 화두예요. 화두는 말화자에 머리 두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말 이전, 생각 이전 이런 뜻이에요. 그 요즘 말하면은 주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주객이 없는 이 세계는 바로 깨달음의 세계예요. 깨달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화두라는 것을 붙들고 수행을 하는 게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1700 공안이라고 하는 있는데 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안건에 1700가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깨치면 모든 게 다 깨닫게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핵심이 화두라는 게 여기서 말하면은 일미와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 공안이라는 게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스토리의 핵심은 화두라는 거죠. 그리고 화두는 어떻게 붙들 수 있느냐면 조사 스님의 응꾸를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선문답을 하면은 이 큰 스승이 한마디 말을 던졌는데 제자가 못 알아들으면은 스승의 법문을 붙들고 수행해야 되죠. 스승의 법문이 이제 조사의 응꾸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붙들고 수행하는 거죠. 이 방법이 이제 화두를 붙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주관 객관을 벗어나면은 화두와 그들이 일치하게 되죠. 그걸 개합이라 그래요. 그럼 깨달음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화두 공부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기회 되면 적어도 이제 가나선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은 핵심되는 게 화두를 만나듯이 이 일각다실 명상이 이 명상의 출발, 방향, 목적이 도달하는 방법 이게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은 결국 일미 한 가지 맛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존재의 근원이에요. 화두로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수행의 출발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원효 스님의 육정참미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냥 각색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스토리라는 게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수행의 출발은 괴로움 때문에 출발하는데 어떤 괴로움을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 강물을 아주 세차게 흐르는 폭류와 같은 너무 세차게 흘러서 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위험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위험한 줄 모르다가 어느 순간 목숨에 위험이 왔어. 그래서 사람 살려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게 각성된 거죠. 수행의 출발이에요. 그러면은 그 폭류는 뭘 의미하느냐? 감각적 욕망의 폭류, 존재에 대한 집착에 대한 폭류, 견해에 대한 폭류, 무지, 무명의 폭류, 이 네 가지 폭류가 있어요.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다 아시죠? 그것이 하나의 세찬 강물이 흐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는 거죠. 거기에 풍덩 빠져가 못 헤어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주식 잡기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많죠. 존재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예. 존재의 집착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색계라고 하는 건 색계는 이 욕계에는 천국이 6개가 있고 색계에는 천국이 18개가 있어요. 무색계, 물질이 없고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에는 4개의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지상의 이 생존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천국 28개 천국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게 존재에 대한 생존에 대한 집착이에요. 견해도 각가지 견해가 있는데 철학적 견해도 있을 종교적 견해도 있고 별 견해가 다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는 요즘은 신냉전이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신냉전이 뭐겠어요? 결국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거죠. 지금은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폭류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충돌, 전쟁이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이제 시작되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폭류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뚫지 못한 것, 무지가 바로 하나의 폭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 살면서 좀 힘들어지는 거죠. 물가가 오른다, 정치가 어떻다, 이런 게 좀 폭류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면서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수행의 출발이 돼요. 명상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막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탐진치로 점철되어 있는 이 폭류와의 갈등, 이것이 스토리를 형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방향을 어디 잡겠어요? 방향을 잡는 게 이제 바로 이 폭류의 내용이 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이 전부 다 감각적 쾌락의 폭류로 간다든지 견해의 폭류로 간다,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걸 향해서 그걸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있음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게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에 이제 하면은 저렇게 수행 단계, 경환, 공활한 네 단계 수행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이제 탐진치를 없애면서 가다 보니까 알았어요.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했는데 물에 빠진 것은 알고 보니까 꿈속에서 강물에 빠진 거였어요. 그래 환영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이 세상에 물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는 이 자체가 마음이 맞는 착각이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럴 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작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작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음을 안정을 얻습니다. 아,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었구나. 꿈속의 꿈은 진짜가 아니다. 그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물에 빠져가 떠내려가더라도 숨을 쉴 수 있고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이게 작은 깨달음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직서 꿈은 없어졌지만 잠은 남아있거든. 그래서 잠에서 깨려고 막 노력하다가 탁 깨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짝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원효스님께서 육정참회문에서 원효스님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래 출발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이 목적지의 침상이 일여상이었어요. 침상은 침상인데 일여라는 침상. 일여라 하는 것은 일미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꿈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지 않았대. 처음 출발했을 때의 다실에서 마지막 깨달음의 다실에 이르를 때 똑같은 다실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작은 깨달음에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처음 출발은 오온이라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깨달음의 자비다선 실이죠. 자비다선 실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예요. 처음 출발했던 다실과 마지막에 도착했던 다실 같은 다실이었어요. 꿈에서 깨고 보니 같은 일여상이에요. 같은 침상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는 경전이나 어록에도 많이 나와요. 경전의 대표적인 거는 법화경의 이제 궁자의 비유 같은 것. 어릴 집 나간 자식을 찾으러 부모가 애를 쓰다가 30년, 40년, 5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자식이 되돌아오는 집으로. 그런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초기경전에는 액길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고경이죠. 액길경이라고 합니다. 고도경이라 해야 되나? 그 밀림에서 막 헤매다 보니까 옛날 길이 있어서 옛날 길을 따라가 보니까 어마무시한 큰 성이 나온 거예요. 성에 들어가니까 쫙 도시가 정비가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얘기해서 수도를 옮겼더니 그 나라가 번창했다 이런 얘기. 정글은 뭔가 번뇌망상이 탐진치 정글이. 옛날 길은 뭔가 팔정도 길이. 성은 열반의 성이죠. 불사일미입니다. 거기가. 이런 비유지만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육조 단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고 서장의 대선사의 서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참명상 체계에서는 바로 이런 얘기가 있던 것이죠. 출발, 방향,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잘 이렇게 되새기다 보면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스토리 안에는 샤티하는 직관이 있고 존재의 근원을 사유 통찰하는 추리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상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스토리, 우리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뇌과학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이 스토리랍니다. 그래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 동화 이야기를 듣잖아요. 가장 재밌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참 명상에도 이 스토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스토리를 잘 기억해 두면 아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출발한 내용이 이제 이 일각다실 명상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해운결 다선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온의 10이라 하는 오온은 이제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물질이면서 몸을 얘기야.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에요. 그냥 몸과 마음의 결합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집이에요. 그 이제 오온이란 집이 바로 인간을 얘기하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 이제 오온이란 집에서 거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그래 출발하는데 출발을 하기 전에 죽음 명상을 해야 됩니다. 죽음 명상을 왜 하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각성을 하는 거죠. 쉽게 물에 빠져가 사람 살려요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벗어나겠다는 것, 죽음이 없는 일미를 깨닫고자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나무들, 정원이 알아차림의 다선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 나무 숲으로 오솔길 났는데 쫙 그러면 가면서 이제 수행합니다.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그러기 전에 이제 오감 알아차리기, 알아차림 훈련을 하고 직관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극기 명상에서 시냇물에 이르게 됩니다. 시냇물은 뭔가 하면은 바로 마음의 시냇물이에요. 폭류를 얘기하죠. 상징적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오누막 다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감노차 마시기 명상을 그랬더니만 다리가 나타납니다. 6개 징검다리. 그래서 6개 징검다리를 이제 건너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사유통찰의 다선 정원이 이제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차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다각정이 있는 거죠. 그 다각정에서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우주까지 사유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라는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인 이제 근원에 들어가는 참 명상을 일미다선을 수행을. 그러면 이 다각정이 지붕이 사라지고 기둥이 사라지고 이 바닥이 사라지는 이런 과정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설명해 놨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관 객관이 사라지고 깨달음 얻는 데까지. 깨달음 얻고 나니 다시 다각정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달음 얻고 다시 출발하는 거죠. 이제 수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음 얻고 얻는 건 견도인데 수도에 들어갈 때는 이제 빈 마당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 자비다선 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빈 마당을 공성이 빈 마당을 지나갈 때 연못이 있어요. 선정의 연못 속에 지혜와 자비라는 연꽃이 피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참 명상을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단을 이제 5개 계단을 이제 밟고 올라가서 다시 문을 착 열고 들어가는 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평등하다는 거죠. 모든 중생 똑같이 평등하대. 깨닫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도 똑같이 공성이가 같은 평등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을 없애는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한다고 보다는 중생 부지한다고 해야 되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렇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다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는 뭘 해야 되겠다. 불평등을 없애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원결을 짓는 걸 얘기합니다. 왼수가 되는 거죠. TV 보니까 뭐 할아버지가 뭐 퀴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 하더라? 일심동체가 뭐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왼수라 하던가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살면서 할머니 입장에서는 왼수가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쉽게 막 저까지 동침을 한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냥 항혼 이혼도 많다 그러세요. 어떤 부부는 근데 애들 다 크니까 바로 그냥 이혼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는 부부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 깨달음의 방에서 자비다선실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바로 원결을 푸는 다선 참명상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쉽잖아요. 자, 그러면 저걸 이제 한번 해보죠. 저렇게 하면 연민심을 키우는 것이 됩니다. 내가 직접 완전한 깨달음을 못 얻지만은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구나.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예비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해원결 다선, 연민 다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특징은 뭐냐면은 살다 보면은 이 쌓이는 게 많고 맺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간 자체가 그냥 무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가 뭔가 마음에 다 저장이 돼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럼 저장되어 있는 게 이것이 빨리 사라져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쌓이더라도 현재의식에 영향을 안 주면 괜찮은데 현재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성녀와 철학자락하는 책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는 철학자고 아들은 스님이라. 프랑스 사람인데 아들이 프랑스 과학원에 근무하다가 출가를 해버렸어요. 10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대화하는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 중에서 아주 저명한 사회 인사한데도 불구하고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제 아들에게 그 불교식 해답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죠.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어릴 때 뭐 7살, 8살 그때도 트라우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가 10살, 20살 되면은 트라우마도 10살, 20살로 성장하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는 어른이 되면은 조그만 트라우마가 이 어른으로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파멸을 길을 가는 거죠. 어느 순간 그냥 옥상에 뛰어내리거나 약을 먹어버리거나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갖다 해결하는 방법이 초대하기입니다. 누굴 초대하느냐? 나를 분노하겠구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근데 초대하기를 하는데 알아야 될 것은 초대된 분이 누구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나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차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 같이 마시는 거는 서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축원을 해줍니다. 당신이 나를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된 사람 얼굴을 살펴봐야 돼요. 얼굴에는 심리가 거죠. 진짜 왼수진 사람이라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윤곽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또 윤곽이 드러나도 화난 얼굴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차를 딱 대접했는데 그냥 손을 탁 떨쳐버리더라는 거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왼수진 사람을 초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루나 이틀 전에 조금 감정 상하는 사람부터 초대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강한 사람을 초대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빼 허리를 펴주면 좋아요. 자,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둡니다. 한 10여 초 정도요. 순간 집중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찻잔을 보고 자, 잡습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자, 눈을 감고 다실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시고요. 자, 앞에 차상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초대하기를 해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자,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다실 입구에서 맞이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차방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복을 갖다 놓고 안기를 권유를 하고, 자, 차상 위에는 이제 다관과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자, 다관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차 물을 쭉 따라줍니다. 자, 상대에게 따라주고 자기 찻잔에 따르고. 자, 그러고는 이제 얼굴을 보십시오. 윤곽이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무표정한지 살펴보고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같이 이제 찻잔을 들고 자, 마십니다. 자, 마실 때 해보죠. 감놓쳐 마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상 속에서 찻잔을 들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고 찬물이 목을 통과해 쭉 흘러 내립니다. 자, 시냇물 흐르듯이 찬물이 쭉 목을 통해서 시냇물 흐르듯 흘러 내려가는 걸 상상합니다. 그리고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또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명상이 끝나면 찻잔을 내려놓고 이제 초대된 분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당신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 축원을 해줍니다.
자, 축원을 해주고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일어서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어깨를 톡탁 그려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러고는 이제 얼굴이 인상이 펴졌는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 미소를 띠면은 이제 심리가 풀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만일에 아직까지 얼굴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고 윤곽이 안 드러나면은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그분을 자 배웅을 해줍니다. 다시 문파고 배웅해주고 본인은 다시 찻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그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물이 몸을 쭉 흡수되는 걸 보면서 자 끝마칩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고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어떤 분은 사이가 좋지 않는 분을 날마다 초대했대요. 이분이 성격이 좀 깐깐해가 늘 부딪히고 이랬는데 날마다 초대했는데 1년 내내 한 사람씩 초대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했겠어요. 그렇게 초대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원교를 풀어 갔더니만 몸에 냉기가 쭉 빠지면 몸이 그렇게 편안해져 건강해졌다. 한 번은 안 되면 계속 그 사람을 초대가 반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는 몸이 1년 만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했던 대로 스토리를 이용해서 오온에 다시 출발해가지고 극기 명상하고 시냇물 건너고 사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비다스은 실의 깨달음의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쭉 살펴보면은 한 달 전이든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나면은 부딪힌 분이 있으면 초대해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트라우마가 점점 자라가지고 10년 지나면 10년 동안 계속 자기에게 현재 의식에 영향을 줘요. 2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에 있는 걸 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얽히고 설키는 걸 풀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도달하는 방법에 직관이 있고 추리가 있고 상상이 있고 스토리가 있다는 것. 이 네 가지가 참 명상의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은 인식을 하시고요. 그 스토리가 바로 수행의 출발, 방향, 목적지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는 것. 거기 이제 경환, 공활학한 네 단계의 수행 단계가 있다는 것. 이 수행 단계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이제 짚으면서 이제 그 경지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참 명상도 그때 같이 또 해당되는 걸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